반면에 또 네. 이제 미국을 보면은 네. 사실 항상 뉴욕이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이제 좋은 면만 보다가 네. 요즘 뭐 저는 이제 여행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트럼프의 어떤 정책 중에 가장 좋았던 네. 게 뭐 딴 게 아니라 펜타닐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보면은 정말 이제 거의 좀비 시티가 다 됐잖아요.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자본의 흐름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네. 예, 이게 정말 ඝ아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좀비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이 빅세븐이 어떤 상장 여력을 갖고 있으려면 AI뿐인데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기술 우위가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딥시크 사태 한번 거치고 나니까 비용 대비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맞아요. 중국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커버하시는 입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G2가 아니라 G1 유일한 퍼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어떤 네. 생각이 있으실까요?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국이 똥풀만 안 차면 될 것 같고요. 방송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똥풀만 안 차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이야 국내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는 시장이죠. 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것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게 그냥 글로벌에서 제일 좋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다 가서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로 쏠리는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등등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도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심지어는 뭐 중국 기업들도 ADR 같은 걸로 미국에 좀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어서 저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뭐 거래소들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도 사실 뭐 잘 봐야 될 거. 그리고 사실 달러가 네. 기축통화로서의 파워를 발휘하고 있지만 네. 또 동시에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은 또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국에 아무런 좋은 종목이 있어도 여전히 중국은 닫힌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탁커넥트 통해서 거래되는 거 말고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 사실 거기서 제일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마오타이잖아요. 백주. 네. 소비재가 사실 제일 큰데 네. 뭐 텐센트도 좋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남은 몇십 년 혹은 몇 세기가 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시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기술 발전을 리드하는 모든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미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오타이주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전에 잘 나갔던 회사들이랑 지금 잘 나갔던 회사들을 보면은 사실 20년 전에 저 P&G가 꿈의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훌륭했죠. 뭐 사실 지금도 대학생들도 넘어가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맞아요. P&G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시총이 19등까지 막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내려왔네. 그 시대별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정말 꾸준히 잘 나가는 회사를 제외하고 보면은 그 당시엔 정말 소비재를 잘 만드는 코카콜라, 뭐 P&G 뭐 이런 회사가 잘 나갔고 그 네. 당시에 뭐 또 이제 말보로를 판매하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 예.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트리아나 뭐 이런 소비재 회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시가총액 10등 안에 드는 회사들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보면 다 완전 다 그 테크 기업으로 다 맞아요.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더 잘 나가는 거는 요즘에도 들어서 더 잘 나가는 AI 기준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근데 그럼 AI가 계속 더 잘 나갈까요?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러고 뭐 여러 기업들이 사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예상 어닝에다가 멀티플의 함수인데 네. 어닝이야 사실 뭐 기업들 실적 따라 나오는 거고 이 멀티플은 거의 많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한 과거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올라온 반면에 사실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여전히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그 밸류에이션에서는 그 태클을 받고 있고 팔란티어 역시도 지금 뭐 많이 다시 올랐어요. 올랐음에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건전한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아직 좀 너무 섣부른 얘기긴 하지만 미국 주가들 보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10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2000년 초반에 사실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 시총이 제일 컸었고 엑스모빌 제일 컸었고 그리고 지금은 테크 기업들이 사실 제일 큰데 앞으로도 결국 그 시점에 그 기술 혁신이라는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시총 상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직은 굉장히 작긴 하지만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주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AI도 어려운데 사실 양자 컴퓨팅이나 뭐 이제 정말 미래 세대 이야기 우주까지 뭐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공부할 게 막 넘쳐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저는 네. 궁금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지는 사실 5개월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지금 세월이 안 지나간 됐네요. 것 같지만 네, 앞으로도 사실 이런 트럼프 이야기는 네. 나오고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서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다음에 뭔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거나 아니면 미국 안에서 AI나 관세 정책 이후에 저희가 돌아봐야 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관세 정책이 아직은 뭐 진행 중이라 마무리됐다라고 얘기 힘들지만 영국 끝났고 중국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일본 기다리고 있고 네. 여러 유럽 국가들 하고 나면 하나씩 이제 도장 찍어가듯이 이제 진정되어 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반대로 말을 돌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최악은 지나서 지금 해결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감세안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사실 그 관세하고 감세하고 같이 나오면서 기업 이익이 한쪽에서는 좀 줄어들지만 네. 감세를 통해서 보전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속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감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한 분기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지만 2분기 데이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3년 4년처럼 엄청나게 급등하는 네. 그런 시장은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승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계속 나스닥이나 기술주 쪽으로 많이 봤었는데 네. 사실 그만큼 벌어진 갭 때문에라도 네.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통 소비재 소비주 쪽또 하시는군요. 볼 여유가 있지 아,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어떤 미국의 정가 이야기다. 또 네. 이제 또 어떤 실제 중국 안에서의 그 네. 뭐 생활하시면서 중국 뷰나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미국이 이제 AI 다음에 어떤 이런 트럼프 이슈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뭐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주기적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예, 이게 좀 많이 어느 정도, 남았네요. 이기 정부가 지나가는 4년 내내 네. 좀 어떻게 좀 계속 그 미국을 커버하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여기서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이나 뒷담화 같은 네. 것들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싱턴, 예, 그리고 네. 뭐 뉴욕,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뭐 이런 쪽으로 좀 썰, 뒷담화, 뭐 이제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이제 찾아볼 예정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기석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워싱턴 코드 파일럿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